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목요일장이었던 오늘은요, 종목들 간의 각계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부재했던 가운데에서 오늘도 코스피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이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몰캡 종목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 체감하기에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안 가는데 지수는 왜 잘 가지? 라고 의문점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으로 지금 머리 싸매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저희 방송 통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녁 식사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배고프실 것 같은데. 배고픕니다. 저도 아직 식사를 못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또 수익으로는 배를 불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또 넥스틸이라는 또 좋은 강한 상한가도 나와줬었고 그에 대한 어떤 철강주들의 후발주들도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포항 가스전, 그러니까 영일만 관련한 어떤 석유라던가 가스라던가 이런 테마 쪽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 식품주들처럼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식품주들도 이제 보게 되면 삼양식품부터 출발해서 뭐 아이스크림으로 퍼져나가고 불닭볶음면 소스로도 퍼져나가고 뭐 단무지로도 퍼져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테마 순환하는 식의 어떤 테마 순환 장세가 이제는 그 석유랑 가스 관련해서 조금 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영일만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테마가 나와 주었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코오롱 글로벌이 또 먼저 상한가를 닫아주면서 그 고속도로 관련 테마를 또 형성을 잘 해주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질주를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테마 시작 초기에 방송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들어오는 이런 수급이나 자금을 봤었을 때 심상치 않은 좀 큰 손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상승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삼양식품이나 뭐 실리콘투와 같은 그런 미친 듯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테마의 주도주 혹은 대장주 그 축을 잡아주는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발주들이 잘 올라와주고 또 테마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항 영일만에 관련해서 어떤 테마들을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 그 축을 잘 잡아주고 있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른 테마들도 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박스권을 뚫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라던가 최근에 SK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천당제약이라던가 바이오주들이 좀 강한 그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어떤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상승세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만 조금 강하고 나머지 주들은 나머지 관련 섹터들은 아직 조금 더 상승을 좀 해줘야 우리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종목 지금 사실은 지수가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게 스몰캡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유전무죄, 요즘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죠. 영일만 관련해서 가스전 관련한 종목들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좀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정진학
투자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 매매에도 참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에코앤드림 대표적인 수익률 35% 이상 상승하는 종목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제2의 에코앤드림을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오늘의 탑픽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상담부터 먼저 해결 나서 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요. 지금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들어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지금 매수가가 42,600원에 비중은 15%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최근에 뭐 다목적 무인 차량을 공개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41,15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된 걸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에 아직은 다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아마 이틀 전, 3일 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혹은 뭐 빨라봤자 올해 4월 달쯤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호재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산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루마니아라던가 이런 중동 쪽에 우리나라 방산 관련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해궁이라는 그런 무기가 좀 각광을 받으면서 같이 비롯해서 현대로템에 우리 K2 전차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섹터적인 어떤 부분이라던가 혹은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 종목이 출발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한 지금 초석을 잘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최근에 삼거리일 전에 여기서 갭을 띄워서 좀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앞에 있는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조정 자체는 여기 앞에 있던 이런 박스권에 갇힌 혹은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 한 번쯤은 소화하고 밑으로 빠져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나 어떤 원리상 당연하게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주가가 향후 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런 매물들을 지금처럼 한번 받아주고 빠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조정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가의 어떤 원리상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쭉 차트를 당겨서 봤을 때도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한 4년 넘는 한 6년간의 어떤 박스권을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박스권을 뚫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꽤나 높은 상승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56,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조정을 최근에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깨면 안 될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35,900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길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쌍봉의 그림이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봉의 그림은 저항을 맞고 빠지고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한 후에 올리려는 그런 어떤 주포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35,900원은 깨지 않고 상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이 6년간의 박스권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 있는 만큼 그만큼 빠질 폭도 좀 많이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박스권에서 굳이 내가 큰 손실을 감당하면서 큰 하락폭을 버틸 만큼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셨다면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35,900원은 웬만하면 지켜주는 선에서 옆으로 횡보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큰 박스권 속에서도 이 상단의 박스권에 대한 어떤 관점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35,900원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지지하고 옆으로 잘 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인 56,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잘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로템 일단은 박스권 하단 이탈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5,900원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5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퓨어 소프트 테크요.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20%입니다. 7,500원에 20%요. 예. 아,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오늘도 많이 보유해야 빠졌어요. 될지 네, 궁금하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비중이나 어떤 매수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평단가를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500원이라는 예. 가격이 일단은 너무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이 흔들기를 버티기가 조금 쉬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신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 더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위로 한번 갔다가도 이 7,500원이라는 가격대에 맞고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어쨌든 이게 최근 상장된 신규주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한 번쯤은 여기를 다시 터치하러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7,500원을. 근데 7,500원을 만약에 터치를 하면 여기를 이 저항대기 때문에 한 번은 맞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7,500원 이 부근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만약에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이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거나 혹은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가가 다시 제가 그어드린 이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시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조정이 하방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동일 비중을 또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두 달은 횡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이렇게 뽑는 거 아닌 이상 아마 한두 달 정도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에서 이 터진 거래량에 개인들이 많이 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매물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최소 2번 정도는 이렇게 2번 정도는 더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딪히고 빠졌을 때 조금 여기서 위에서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서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하단은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단 같은 경우는 6,2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6,2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향해서 조정을 받고 빠진다는 시나리오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은 5,190원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5,190원 정도 혹은 5,2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빠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자리는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5,100원을 5,190원을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시간적인 비용을 좀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에코 프로 BM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의 비중은요? 12%. 12%요. 아, 요 종목 계속해서 좀 최근에도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얼마까지 밑으로 내려갈까 그 생각하고요. 지금쯤에서 조금 물타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좀 빠질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앞에서 매수를 안 하신 게 좀 다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네. 올라갔다 올라가는 때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아, 며칠 전에요? 예. 한 네.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네. 그런데 내려오더니만 스톱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그쵸. 자,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관련해서 23년도에 좀 큰 상승을 이뤘었잖아요. 대략 뭐 한 5배 정도 올랐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앞에서 거래량이 어떠세요? 돈이 되게 큰 돈들이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5배 이상 올랐었을 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터진 거래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래량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거래량들 때문에 주가가 가기 힘든 거예요. 앞에서 보여줬던 상승 흐름만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형성 이 고점 앞에서 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런 하락세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계속 보시면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나와줬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그런 이격이 커졌을 때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는 어떤 주가의 그냥 특성 중에 하나인 어떤 반등 파동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대금도 미약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런 그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되면 주가는 이동평균선 쪽으로 다시 붙여주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 더 하락이 가능하냐면 15만 800원 부근까지는 더 하락이 가능합니다. 15만 800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2차 매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15만 800원 미만 가격에서 2차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하락 추세를 최근에 못 뚫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그려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그림들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역배열을 만들고 다 벌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1대1대1로 다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화면에서도 잘 보이실 텐데 어쨌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방향성을 틀려면 이 보이시는 이 선들 있잖아요. 색깔들. 얘네들이 어쨌든 좀 모여줘야 됩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횡보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5만 800원 부근에서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15만 800원 부근에서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안 나와주면 그때는 한 번 더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조금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해서 조금 뭐 본전가까지 왔을 때 탈출을 하시거나 혹은 비중을 좀 줄여보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 혹은 15만 8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해서 반등 파동이 다시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해보는 관점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손절해버리면 너무 손절해볼까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쵸. 비중이 좀 작으시다 보니까 일단 대략 10에서 12% 정도 마이너스가 찍혀 계실 텐데 일단은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 있잖아요. 18만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홀딩을 유지를 해보시고 만약에 18만 1,500원을 밑으로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올해 이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상승세가 조금 더 우세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프로비엠 18만 1,5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10원에 15%예요. 3,810원에 25%요. 15%. 15%. 아, 이 종목 네네. 오늘도 뭐 3%좀 넘게 빠진 흐름인데 이 전선 관련주 계속 잘 갈 줄 알았는데 좀 주춤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네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어제 그제도 3,930원 찍었는데 한 번 팔고 나면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4,000원 넘어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또 내려가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종무님 바로 전략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 매수는 잘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네네. 네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니요. 아, 네, 아니에요? 한 지난주 한 일주일 남짓 됐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죠. 뭐 한 3배 정도, 바닥 대비해서 3, 4배 정도 오른 뒤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네.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전선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는 좀 향후 계속 어떻게 보면 연장성이 있는 테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테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AI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도태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마 전선주들은 같이 좀 동반해서 부각을 받을 거고 그리고 대원전선이 우리 전선이나 어떤 송배전 관련해서는 대장 역할을 계속 오래 해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앞에서 이런 하락 파동을 만들고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이 하락에 대한 각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락에 대한 네네. 각도가 보시게 되면 앞에서 처음에 첫 파동, 이 첫 하락 파동은 이렇게 고각으로 빠지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둔각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둔각으로 천천히 하락세가 좀 완화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아래로 빠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바라보는 어떤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는 앞에 있던 이 기준봉의 시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시가 그리고 최근에 형성됐던 이 하락세에서 바닥을 다져줬던 이런 겹치는 부분들, 이 중첩 구간들이 좀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3,280원 정도는 이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3,280원을 한번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30% 이상 더 빠지겠네요. 여기 고점에서부터 대략 4,000원 부근에서 30% 정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선 있죠, 회색선. 네. 여기까지도 조금 눌릴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N자의 파동을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만 2,200원?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죠, 2,200원 정도. 그럼 내려가는 일이 더 쉽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단단. 저는 3,285원을 여기 박스권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나와줬던 이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앞에서 300% 이상 어제인가 그젠가는 네. 엄청 거래량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아마 그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이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앞에 이런 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이런 거래량들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은데 막 네네. 내려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이런 거래량들은 이 하락 파동을 잡아주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잡아주려면 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좀 서주거나 이런 하락세를 멈춰주는 어떤 수급이나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로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한 부분이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위로 쳐주려면 이 3,285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거 몇 년 들고 가려고 잡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4,000원 넘어가면 팔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3,285원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4,000원 이상을 좀 더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4,500원까지도 말을 하던데. 네네, 4,500원까지 보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285원. 손절 라인은 3,285원이고, 네, 그렇죠. 그래도 손절 라인을 3,300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3,28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네. 올라치면은 제가 어제 3,930원도 안 파는 거는 네. 한번 팔고 나면 또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 팔았어요. 그렇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막 엄청 불리한 가격대는 사실 아니세요. 그래서 네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많이 몰려 있는 가격이 어느 때입니까? 몇천 원대입니까? 몰려 있는 가격대요? 예, 많이 이제 4천 이것이 꽤 많이 갔던데 5천 원까지 넘어갔던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많이 물려 계신 가격대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쪽 이 앞에서 형성된 가격에다 어제도 본전을 주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죠. 네네. 그래서 세력들은 우리가 얼마나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 그 근처에다가 계속 본전을 주고 그 물량을 뺏어 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800원대가 어떻습니까? 이 실적은? 실적 괜찮죠. 전선주들은 다 실적 괜찮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실적도? 네, 잘 보고 네, 3,280원 잘 보고 그렇죠. 또 깼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더라요. 깼다가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음봉으로 한번 네. 이탈할 수는 있거든요. 이탈을 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보이세요? 음봉 요거? 작은 거? 네네. 여기는 음봉이 좀 크죠? 네. 만약에 이런 이 앞에 있던 이 정도 음봉의 크기로 이렇게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음봉 있죠, 이거? 예. 이렇게 작은 크기로 살짝 이탈을 하면 한 캔들만 더 봐보세요. 다음 날까지.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이고 또 네. 내려간다기도 또 이제 반등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3,800원이. 아니요. 수학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보이시는 이 정도 크기의 음봉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음봉으로 이탈하면 다음 날까지 하루만 더 봐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세력들이 개인을 털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크기 음봉으로 살짝 이탈하는 거는 다음 날까지 하루만 더 봐보세요.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3,280원을 좀 강하게 이탈하면 좋지 않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 대원전선 좀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3,280원 그리고 목표가 4,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2의 에코앤 드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골드라인에 포착된 종목으로 캐치를 하셨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정진학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방송 공략주 에코앤드림은요, 3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종목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골드라인 관심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골드라인을 내 HTS상에 직접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화면에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다시 보기는 물론이고요. 자세한 전략 들을 수 있는 방법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저는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시장의 주도주 우리 공부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종가 베팅으로 노브랜드 관련해서 또 관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오늘도 또 그 영일만 관련해서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12시쯤에 한선 엔지니어링. 그 종목도 제가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으로 또 공부방에서 도와드려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뭐 많게는 5% 이상까지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좋은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런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여기 보이시는 QR 찍고 같이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장의 주도주란 이 영일만과 같은 강한 테마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오늘로 따지면 이제 1등주인 코오롱 글로벌이 되겠죠. 혹은 그 테마에 있어서 어떤 강한 중심축을 담당하는 대형주, 오늘로 따지면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발굴해내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제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을 공략을 도와드려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느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한 에코이드림 6월 5일에 제가 방송에서 종가 가격도 괜찮은 가격대니 좀 나중에 제가 사용하는 수많은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따라가서 매수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시장이 좀 좋아지는 어떤 지수 해지 관련한 섹터 중에 하나인 우리 2차 전지 관련한 섹터들이 조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수급적인 부분이랑 혹은 제 기법 중에 하나인 이런 골드라인 부분을 조금 교차 분석해서 분석을 해봤었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며칠 동안 하루 만에 약 35% 하루 이틀 만에 약 35%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된 5월 초 중순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5월 7일 날 제가 방송에서 종가 부분도 또 이 골드라인 활용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공략 도와드렸었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이틀 동안 약 47% 이상 상승하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 주식을 우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도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골드라인, 제가 많은 기법 중 하나인 골드라인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나만의 어떤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도주로는 STX 그린로지스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제가 5월 30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마찬가지 주가의 흐름 그리고 골드라인 교차 분석해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충분히 종가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대이니 나중에 이 골드라인 돌파하면 같이 따라가서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전달드렸었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주식이 이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뭐 뉴스나 이런 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보시게 되면요. 해상우님 상승과 관련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대한해운과 같이 다음 날에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의 움직임과 그리고 골드라인을 사용을 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미리 캐치를 조금 하신다면 지금처럼 뉴스에 선행해서 좀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하루 만에 약 30% 이상, 자 보시게 되면 다 기본 30% 이상이죠. 그래서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서원, 구리 관련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주가의 흐름 그리고 골드라인
관련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종가 가격, 5월 16일 종가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골드라인 돌파하면 나중에 같이 따라가 보셔라라고 공략 도와드렸었고 또 하루 만에 약 20% 이상 상승했던 좋은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단기 매매, 며칠 안에 끝내는 매매로 보고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승세는 아주 좋은 상승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10%, 20% 상승률을 무시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 주도 섹터를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대부분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은요. 내일 오전장 초반까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략을 도와드리는 거고 내일 10시 반, 장 초반이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제가 짚어드리는 오늘의 대장주들은 꼭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초반에 오늘의 시장 분석하면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영일만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영일만 고속도로라는 또 테마가 나와 주었었죠. 그중에서도 코오롱 글로벌이 실질적으로 영일만 쪽에 지분을 15.3% 정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부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닫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연속적으로 이 동해가스전 관련한 어떤 순환매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1등주인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가스 테마 중에서도 오늘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좀 치고 올라가줬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근에 실리콘투라던가 삼양식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움직임을 좀 추세 추종하고 있는 느낌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거의 1분봉에 2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강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까지 움직임도 좀 주시를 해보셔야겠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도 있었지만 저출산 관련주라던가 SK그룹 관련주 그리고 DB 관련주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영일만이나 가스 관련한 테마들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고 지금 색깔로 칠해드린 이 세 종목 내일까지 조금 흐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의 주도주를 그때그때 잡아서 공략을 도와드리는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잘 다스리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되게 제 계좌의 회전율을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목에 물려버리면 또 다른 기회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제가 판단했을 때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과감 없이 잘라내는 편인데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물렸다고 해서 그걸 바라만 보고 계속해서 추가 비중을 넣어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마이너스 5%라는 이런 평가 손익이 찍혔을 때는 좀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5%라는 건 종목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내가 흔들기가 심한 종목에 매수를 했다라던가 혹은 시장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 매수 타점이 좀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좀 잘라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어쨌든 내 계좌 회전율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리고 내가 좀 사용하지 못한 물려 있어버리면 기회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도 좀 살려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인 손절 수치 마이너스 5%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과 단타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의 초입에서 같이 진입을 해서 이런 상승세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돌파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이 기준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봉은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일봉상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봉상 이런 상승률을 가진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이 출현했을 때
5일 동안은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서 5일 동안은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까지 관찰하냐면 주가가 골드라인을 이 3분봉상 위쪽으로 주가가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3분봉상 돌파를 했었을 때 같이 따라서 매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을 좀 도식화해 놓은 거고 일봉상 저런 기준봉을 일단 1차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기법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이 N자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N자 패턴이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자란 무엇이냐? 앞에서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주가가. 그리고 고점을 보시게 되면 연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 한 2에서 3회 정도 낮추는 이런 파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에서 다시 돌아서 나갈 때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고점을 두세 번 지속적으로 낮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해야 될 흐름은 이렇게 앞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제가 고점을 좀 낮춰주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낮추지 못하다가 바로 위로 뚫어버린 이런 흐름에서는 좀 매수를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예시를 들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송배전이나 우리 열처리 관련한 테마로 엮여서 1등에 노릇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먼저 찾아주면 되는데 5월 10일에 제가 말하는 이 기준봉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일 동안은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기준봉 다음 날이 1일 그리고 2일, 3일, 이날이 4일입니다. 그래서 4일차 때 어떤 흐름이 나와 주었느냐 분봉상 3분봉상 뜯어서 보시게 되면 3분봉입니다. 앞에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고점을 제가 두세 번 정도 낮춰줘야 된다고 했었죠. 두세 번 낮추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에서 놀다가 다시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 자, 이때 매수하시면 뭐 하루 만에 고가 등락률로 21% 이상 좀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아까는 여기에서 기준봉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또 한 번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5일차입니다. 5일차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분봉상 N자 파동을 같이 찾아보자. 앞에서 상승을 하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는 이런 흐름 후에 주가가 이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져서 놀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자, 하루 만에 또 약 44% 이상 또 급등을 해줬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무 종목에서나 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 보시면 대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힘이 있는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목 선정이 승률의 70% 이상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좋은 종목 위에 내가 기법이라는 옷을 입혔을 때 내 매매 확률이 극단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골드라인 활용해서 공략을 했다면 약 4번 정도의 타점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총 상승률을 합했을 때 대략 뭐 79% 이상 그렇게 달하는 좋은 상승세를 도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예시를 보시게 되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처음에 PPT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고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AI 대장을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봉은 5월 8일입니다.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줬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 다음 날 1일차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기준봉 찾았으니까 이제 N자 찾으셔야겠죠. 3분봉에서. 그래서 앞에서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주는 이런 N자 후에 골드라인 밑으로 주가가 빠져서 놀다가 다시 돌파했었을 때 이때 뭐 한다? 그냥 매수하시면 하루 만에 약 27% 이상 또 급등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었다. 왜 급등을 할 수 있었느냐?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LS 에코에너지. LS 계열사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좀 후발주로 늦게 전선주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날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게 되고 저희 매매 시그널은 2일차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일차 때 또 저희는 N자를 찾아보자. N자. 앞에 상승하고 고점을 두세 번 낮춰주는 이런 흐름 후에
주가가 이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지죠. 그리고 다시 돌파합니다. 자, 이때 매수. 매수하시게 되면 또 몇 분 만에 약 15% 이상 상승을 해줬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드라인 기법 내일의 관심주 한번 알아보실 텐데 오늘 또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역 난방공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영일만 가스 관련해서도 좀 엮여서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 또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냉난방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오늘 또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또 좋은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좋은 뉴스도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 오늘 이틀 전에 이 6월 18일에 기준봉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5일 동안에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N자를 찾아보셔야겠죠. 앞에서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이 고점을 두세 번 낮춰주는 이렇게 N자를 형성해서 골드라인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파를 해서 이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골드라인과 이격도가 보시면 되게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열어서 차트를 뜯어봤을 때도 주봉상 저점에 해당하는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위치 또한 결코 비싼 위치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그 위탁 생산 관련한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이 셀트리온 관련한 어떤 시밀러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관련한 좀 수혜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일봉상 차트를 좀 뜯어보게 되면 6월 18일에 기준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기준봉을 찾았기 때문에 3분봉상 뭘 찾는다? N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주는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밑으로 주가가 골드라인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파를 해서 지금 골드라인과 붙어 있죠. 그래서 골드라인과 이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움직임 앞으로 좀 관찰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데이 트레이딩이란 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 모델에 기반한 원칙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나만의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나만의 기법이라던가 이런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하시면 골드라인 기법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오셔서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본인들만의 어떤 기준선으로서는 잘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회색으로 해놓고 골드라인 보시게 되면 어쨌든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죠. 우리는 이 골드라인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위쪽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의 뇌동 매매를 또 방지를 해주고 또 좋은 기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종목 선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자꾸 손실을 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위에 기법을 자꾸 입히셔서 그럴 확률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종목을 선정하는데 70%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항상 좋은 가전제품을 찾아다니듯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려면 어쨌든 이 1번에 대한 기준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 1번에 대한 기준 또한 주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강한 종목이 어떤 강한 종목인지 모르겠다. 오늘의 대장주는 어떤 대장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인사이트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함께 해보시면 또 좋은 시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한 종목 선정 기준도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과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신 분들 정진학 전문가님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픽해 주신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바이넥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정진학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